안녕하세요, 퍼퓸머 맥파입니다. 오늘은 이제 향수 공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 향수 공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재료나 뭐 이런 공병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세분화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향수 공병은 제 생각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뚜껑입니다. 이 뚜껑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 바로 이런 스크류 형태의 타입입니다. 그냥 단순히 손으로 돌려서 결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공병이 있고요.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램핑을 하는 공병인데요. 이렇게 끼우고 그 위에 캡을 씌워서 유리 바이알 같은 걸로 세게 눌러서 결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약간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크류 타입은 약간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아주 흔하게 손으로 돌려서 끼우다 보니까 조금 실제 외부에서 파는 향수 같은 느낌도 없고, 잘못해서 고객분들이 이렇게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습관처럼 돌리면서 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류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이런 클램핑 타입 같은 경우는 한번 끼워지면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얘도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결합을 하고 났을 때 그래도 조금은 일반적인 이렇게 손쉬운 버전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끼우는 게, 이 캡을 씌우는 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더구나 씌우고 나게 되면은 힘을 줘서 누르는 거다 보니까 캡 끝부분이 찌그러지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하고, 동그란 모양 자체가 타원형으로 접혀버리는 현상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뚜껑이 너무 꽉 끼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 캡 자체가 뚜껑에 박히면서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방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차라리 이런 스크류 타입입니다. 뭐 두 개 다 뚜껑이 열린다는 단점이 똑같지 않냐? 그럼 왜 스크류 타입을 추천하느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뚜껑이 꽉 껴서 이 캡이 빠져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랑, 고객분이 직접 돌리다가 실수로 스크류 타입인데 이 캡이 돌아가면서 열리는 거랑, 이 차이에 대한 책임 회피인데요. 사실 이 스크류 타입의 경우에는 공방이나 그 어떤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실 사용자가 뚜껑을 이렇게 여는 걸 알고 있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돌리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실수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만, 이 캡이 불량이 되는 경우에는 실수가 아닌 그냥 순전히 제품의 불량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AS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파집니다. 흔히 공방을 할 때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꼭 공방 바로 옆에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데이트를 왔다가 차량을 가지고 약간 거리가 있는 곳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캡 같은 걸 교체할 수 있도록, 또 택배를 보내고 혹은 찾아오시면 교체해 드리겠다, 뭐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고객도 상당히 불편해지고 공방을 운영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크류 타입을 초반에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고, 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클램핑 타입을 꼭 쓰셔야겠다라면 뚜껑과 간격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런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공병들을 한 개씩 구매해서 확인하면서 실제 공방에 쓰는 걸로 채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병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물론 용량별로 어떤 걸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공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방을 운영하는 클래스 비용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 사이즈는 사실 공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이즈겠지만, 저는 이 공병의 단면적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걸 그냥 향수로 담아서 고객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병이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스티커에 과연 적합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되는 사이즈의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얇은 병에는 부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통형이라던가 넓은 면적을 가진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부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방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될 텐데 공병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스티커를 먼저 선택할 것인지 이건 사실 개인 선택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먼저 선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곳에 대량으로 사왔을 때 혹은 두 번째로 내가 직접 스티커를 출력할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인데 그 조건에 따라서 공병을 잘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병의 가격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욕심 같아선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본인만의 향수병을 쓰고 싶겠지만 그런 병 자체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심지어 그렇게 제작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실제 공방을 운영하실 때 가장 효율적인 금액에 가장 효율적인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공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향료도 중요하고 스토리도 중요하고 고객 대응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첫 걸음은 저는 사실 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방의 위치도 중요할 거고 마케팅도 중요할 거고 홍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가장 손쉽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건 저렴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공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 채널 영상에서는 공방에 대한 노하우라던가 팁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향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향수나 화장품, 비누, 이런 수공예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화장품 제조 쪽에서 브랜드 런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걸 하면서 물론 실패도 겪을 거고 우연치 않은 성공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100% 맞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